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국내 증시 그 직전주 금요일장을 생각해 본다면 잘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아쉬웠던 게 금요일장에서 양 지수가 방향성을 좀 달리 가져가는 모습이었죠. 일각에서는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가 지금 33%가량 올라왔고 코스닥이 19%가량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양시장의 키맞추기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분석들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닝 시즌도 막바지에 들어섰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또 기회를 챙겨볼 수 있을지 오늘 또 이와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공개방송 기회는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공개방송 또한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이 초반부는 이분과 함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부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는 제가 막 위원님 어떡해요 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고 코스닥이 5거래 연속 올랐어요. 네. 우리 위원님이 또 코스닥 쪽에서의 기회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좀 잘 가기도 했고 이제 그러면 다음 주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초점을 맞춰봐야 될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수는 이제 안정권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개인 투자한테 굉장히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최소한 8월까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설명 드려보면요. 일단 이제 지난주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화들짝 놀랬죠. 저도 화들짝 놀래고, 그때 그걸 제가 예측하지 못해서 좀 이렇게 죄송하다 그런 말씀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그게 약이 됐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어때 거침없이 달리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휴식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가는 구간이 필요한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우리 공포스러웠지만 지나가는 휴식처 구간이었다.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걸 중심으로요? 역시 코스닥이요. 그래서 일단 주간 단위로 봐도 다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코스닥은 지수가 5% 정도 올랐어요. 저는 이제 방송마다 이제 기회를 찾을 때는 코스닥으로 보시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주식을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동안 코스피가 저점 대비 4월 저점 대비 43% 올랐을 때 코스닥은 한 28% 정도 못 올랐거든요. 이게 키맞추기 상승이라는 거예요. 강세장에서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매크로한 관점에서 우리 지금 코스피가 왜 글로벌에서 탑 수준으로 많이 오를까요? 작년에 죽었거든요. 진짜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사실 뭐 실적을 보게 되면 방산 실적 괜찮고 특히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또 반도체도 괜찮았고 조선 괜찮았고 뷰티 쪽 괜찮았고 나머지 뭐 화학 처형 쪽은 이렇게 엑셀런트하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기저효과에서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8월 달 양봉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피는 43% 오르고 왜 제가 그것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검은 금요일이 왜 약이 됐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주식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 기술적 지표 분석은 못 속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떠 있잖아요. 정말 땅 짚고 가는 거예요. 이격을 메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맞는 건 아니에요. 상승의 클라이막스가 3579 홀수에서 많이 끝나요. 그러면 이 양선이 하나, 둘, 셋, 넷
8월까지 왔죠. 저 8월달까지 양성이 일어날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항상 뭐 이렇게 뉴스 쫓아 추정면에도 좋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회원님께님. 그냥 매일매일 그냥 현장에서 그냥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좋아요. 직업의 규칙이 없어요. 누가 더 편하게 돈을 많이 벌을까요? 빌딩으로 말을 하자면은 빌딩 설계자하고 설계도 그리는 사람하고, 이게 뭐냐면 주식도 항상 현존하는 시세도 중요하지만 뉴스 같은 거 앞을 보면서 매매하시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 보고 하느냐, 이게 바로 기술적 지표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해하면 기술적 지표는 굉장히 쉬워요. 물리적인 현상, 과학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내렸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월봉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죽을 썼으니까 저 연봉 보실게요. 꼴찌 초라한 성적이 있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안 좋았어요. 다른 증시들 미국 같은 데 좋을 때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양음이에요. 베리베리 심플하죠,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항상 좀 앞서가서 매매하시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코스피가 월봉으로 보게 되면 양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이 시간은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색다르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어요. 당장 월요일 아침부터 미국 증시 분석,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이 시작되면 프리마켓, 장중, 또 밤방송까지 늘 나오는 게 뭘까요? 특징주, 테마주, 많이 오른 것들. 그것은요, 우리가 그 당시에 뉴스를 접했을 때 그 당시에 들어가면 크게 수익을 못 낸다니까요. 이따 제가 재밌는 종목도 하나 예를 드릴게요. 이따 달바 같은 거 보시면 알 거예요. 달바 보셨어요? 네. 그 애프터마켓 급락 나오는 거? 봤어요. 예, 그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때 뉴스 따라서 매매하시면 100% 그건 하지만 항상 위험한 거예요. 또 한 번 말씀드릴까요? 한미 관세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자동차 관련 종목들 철퇴를 맞았죠. 저는 그때 밤방송에서 오히려 또 프리마켓도 오를 때, 그때도 제가 아침 방송 출연했거든요. 이것은 수익실이라는 구간에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남들보다 앞서서 하여튼 선점하는 전략, 그리고 뉴스에 나와서 뭐 호재 만발일 때 그때는 일정 보고 수익실하는 전략, 그렇게 하면 계좌가 탄탄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은 여러분께 뉴스 복귀하면서 지난주에 뭐 때문에 올랐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고 또 여기 또 초보자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저는 자꾸 투자의 팁을 드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또 실례로 철저히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코스피 이제 기회가 되고요. 왜 코스닥이 더 좋을까요? 코스닥 한번 주봉 보실래요? 키 맞추기 상승이거든요. 자, 아까 코스피 한번 주간 차트를 보세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더 봉이 코스닥이 크죠?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키 맞추기 상승, 아까 혜님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그거 노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고점에서 약간 누르고 있는데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코스닥이 우리한테 기회인 것은, 자, 월봉을 보셔도 알 수 있어요. 한번 월봉 보실까요? 7월 달에 단봉이었어요. 단봉은 뭐라고 그랬죠? 이게 단양봉. 이것은 소위 말해 다이어트 해놓는 거예요. 8월 달 한번 이빠이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8월 달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특히나 이따 설명했지만 뭐 조선이라든가 APR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또 신규 상장주에서도 프로티나 같은 거, 이거 한번 제가 차트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항상 저점 매수를 노리시라는 거죠. 프로티나의 일간 차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의료 AI 기업인데요. 이렇게 음봉 나올 때 공략하면은 45%나 상한가 뽑으면서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따 뭐 APR은 신고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션에서 H중공업이 핫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따 제가 또 세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 토요일 방송을 잘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런 키 맞추기 장세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8월장에도 코스닥 시장 내에 종목별 장세가 연출이 될 것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 기회는 열려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으니 전략 한번 잘 따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재밌는 종목 이야기도 한번 나눠봐야겠죠. 네. 늘 제 편견을 깨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인데 지루하지 않게 움직이고 신규 상장주인데 안정적으로 올라주고 내 편견을 늘 깨주는 이 황금 맥점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안정적인 것도 그렇지만 가파르게 오르죠. 그렇죠. 단기간에. 예.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할지도 몰라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저와 함께 패밀리분들이 세 개의 지금 키워드가 있어요. 뭘까요? 신기해요. 뉴스 안 나올 때 저점 잡으면 굉장히 급등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이 잘 나니까 행복하다고 그러세요. 세 번째는 이건 뭐 적당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 좋잖아요. 뭐 에로스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남녀간에 왜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무언가 주식시장 성공 투자의 비법을 알고 그러니까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것들 보람으로 느낍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포착된 것들 이거 이제 제가 토요일 날에 항상 말씀드릴 때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과연 매수할 수 있으시겠느냐 아니면 증권 방송에서 이런 자리에서 추천이 나오느냐 세 번째 예, 또 여러분들 그냥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매수했을 때 과연 위험 요인이 큰가 그 다음에 또 기회 요인이 큰가 그걸 함께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오로라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파란색 숫자 음선해지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양음 패턴을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바닥에서 양음 패턴이에요. 오로라 같은 회사 굉장히 좋아요. 이제 뭐 골프장까지 인수하고 저기 테헤란에 오로라 월드도 가지고 있고 또 왕구에서 글로벌 뭐 거의 탑티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좋고 실적 좋고 그러니까 유보율도 30%고 일단 펀드멘털이 바탕이 되죠. 그러면은 양음 패턴 우리 머니터에서는 다 아실 거예요. 이때부터 며칠 동안에 이틀 동안 17%가 올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혜연앵커님 개인 트레이더 좋아하는 차트 이럴 때 뉴스 나오고 막 급등한 것들 소위 말해서 이때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진짜 이건 그래요. 그러면서 이때 급등 차트만 제가 띄워놓으면 있잖아요. 얼마에 샀냐고 묻지도 않아요. 아, 급등 차트 잘하는 전문가 그런 오인을 해요. 그게 착시 효과예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1년 금리가요. 정기예금 금리가 2.5%대예요. 1년이. 이틀 동안에 17%면 이런 차트는 애기게 본다니까요. 제가 30년 전 여러분 선장으로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급등 차트 겉모양보다는 실제 어떻게 계좌를 채워가실 것인가. 여러분 계좌 수익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17% 나쁘지 않잖아요. 저점이었잖아요. 저는 자꾸 이걸 강조드리고 있어요. 이런 어떤 그 현역 효과, 착시 효과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크게 수익도 못 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 엔진이 있어요. 특징을 보십시오. 처음에 포착된 게 그 유명한 양양 패턴 2% 밑집이죠. 이제 이때 급등이 나오죠. 근데 이때는요, 공통적으로 보면 뉴스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실래요? 하나 엔진이 있습니다. 음봉 5개짜리. 남바나이. 16% 올랐어요. 이게 16%예요. 자, 이런 종목들의 시총이 3조 3천억이에요.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저점 맥점이다.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즐기시라. 파란색 숫자는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음선은 조정을 받아서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시장은 이런 종목들을 외면합니다. 황금 맥점은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JS 링크가 있습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건 우리 혜연님께서 답해 주셔야 돼.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양념. 도지 이게 3스타라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게 횡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30분 차트 보면 이것도 그냥 단박이 15% 올랐어요. 시가 대비. 나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좀 초기시 예리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하, 수익을 저렇게 내는 거구만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TLB가 있습니다. TLB는 이따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에서 이제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HBM은 이제 공급 과잉 문제가 생기고 그동안 너무 풍요를 구가했고 또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생겨요.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독점 시대가 왔다면 그 다음에는 AMD가 또 새로운 그걸 어떤 기술을 선보이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쟁 구도가 좀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HBM을 보시지 마시고 뭘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죠. 바로 온 디바이스의 AA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온 디바이스 AA 반도체는 여기에 쓰는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특히 또 자동차에 하는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클라이언트에 쓰는 거기 이런 것도 이제 빨리빨리 구동이 되고 하게끔 바로 클라이언트 어떤 그 전자기기 예, 거기에 AI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HB에서 죽을 쓰다가 뭐 수율도 안 좋고 엔비디아에서 신뢰를 잃었잖아요. 그러다가 테슬라에 들어가는 게 뭐죠? 23조 들어가는 게 바로 이런 파운드리지만 결국 이런 것들입니다. 차량용 반도체고 또 최근에 이제 애플하고는 저가의 동침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또 한번 모멘텀이 되죠. 이게 다 HBM이 아니고 어느 쪽으로 가요? 이것도 제가 같이 공부하시자고요. 바로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로 가는 거예요. 그의 탑티어가 바로 소캠이라는 거예요. 소캠 CXL. 그걸 하는 회사가 탑티어가 심테오 이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야, 저 차트쟁이 아니야? 아니에요. 항상 저는 제가 여러분들 뭐 방송 나와서 여러분께 선보이는 종목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 패밀리분들께 이렇게 공략하는 종목도 그렇고 펀더멘털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전 철저히 다 셀렉트 걸어댑니다. 그러니까 TLB 이것도 이제 내용은 됐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포착되는 것이 바로 양양한 패턴이에요. 사실 이 종목은 우리가 완전 저점부터 했는데 좀 시간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더 11%가 올랐어요. 뭐 어제 같은 장에서 8%나 멋진 상승 흐름이라는데요. 그러니까 내용도 아시면서 그것을 그 just in time 100%는 아니지만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급등하는 것이 좋은 정보의 황금 맥점 위에 타이틀이 나오잖아요. 황금 맥점이다. 골든 포인트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대한조선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신규 상장입니다.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신규 상장자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럽니다. 대한조선은요. 소위 말해서 유조선이에요. 정유라든가 원유 실현하는 중대 특화된 회사입니다. 당연히 이럴 때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죠. 우리는 음선 공략합니다. 그러면서 음선에 때 황매제 포착했는데 이것도 50% 올랐어요. 저는 그분들께 한번 역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규상에 손도 대지 마라 그러죠. 그분들께 어떤 말씀을 주시면 50% 수익 날 거 매수하면 안 돼요. 난 그렇게 들려요. 진짜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게 좀 제가 항상 대중이 가는 글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시밭길인 경우가 많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기업 분석하면서 음성 공략을 하시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게 우리 조선에서 뭐 했나요? 하나 엔진이었죠. 재밌는 종목 하나 말씀드릴게요. HJ 중공업이에요. 똑같죠. 음선 5개. 계속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쳤죠. 이게 황금 맥점 전략 라인이에요. 하나 엔진 잠깐 자료 보실까요? 얘하고 뭐가 틀린가요? 주식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때는 시장에서 회자가 안 돼요. 시장에서요. 그러면서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거 60% 올랐어요. 제가 재밌는 거 봤어요. 어떻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오른 다음에 우리 실제 9,200원 공략했거든요. 9,150원, 9,200원에 이렇게 오른 다음에 12,000원에서 이것도 수익이죠. 그러면 봐요. 9,200원에 매수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12,000원대 매수하신 분들하고 과연 누가 더 수익을 잘 나실까요?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겠죠. 저는 항상 이걸 추구합니다. 여기에 지금 노란 탁 안내가 나오는데요. 이거 10분 활용하세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 제가 수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또 하나 이제 두산 테스나가 있어요. 이것도 가만 보세요. 이것은 음선 7개짜리예요. 그래서 이건 매매 기법을 말씀드리면 이때 갭 상승해서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음선 5개부터는 여기서는 매수해도 크게 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선 공략, 음선 공략, 음선 공략.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여러분 수익하면 이때는 노란색은 뭐냐면은 과매도권이거든요. 과매도권은 이때는 남들이 안 보고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는 크게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윗방으로 많이 열리는 거예요. 뭔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바로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 좋은 상승 흐름이라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한 주도 역시나 위원님의 종목들은 대단한 시세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일까요? 왜 위원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행복, 신기, 사랑이란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해주신 분께서 댓글을 하나 올려줬는데 키워드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대박이라면서 신통, 방통, 행복이라는 키워드도 또 추가로 좀 올려주셨거든요. 매매하면서 이런 기쁨 좀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내용도 한번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 신통방통 행복 매매를 위해서는 대중과는 좀 멀어져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또 내용들을 배워봐야겠죠. 위원님 저는 그 대중에 또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아서 이 차별화 종목 장세에서 좀 소외를 받는 기분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토요일 시간을 활용해서 소외받지 않고 이제는 수익 보는 종목 그 중심에 서 있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또 공부를 해봐야 될까요? 공부해야죠.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에서 있잖아요. 누구나 이 바닥에 입문할 때는 나도 한번 본때나 한번 수익 좀 내고 싶다 이렇게 입문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95% 대부분 분들이 여기에서 좀 힘든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실 성공 투자 쉽지 않아요. 근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업 내용을 첫째 먼저 분석이 베이스에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는크님 세계적인 공용어가 뭐죠? 세계적인 공용어 숫자.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진짜로 우리가 말할 때 영어요? 잉글리시죠. 네. 근데 잉글리시 영어보다 더 글로벌한 언어가 있어. 그게 뭘까요? 이제야 숫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 살짝 더 글로벌한 언어가 있어. 영어 말고요? 영어 말고 바로 수학이에요. 아까 일 그러셨잖아. 숫자잖아. 그것은 공용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는 예를 들어서 저도 영어 잘 못하고 우리 해는 잘하시겠지만 그런데 저는 잘 못해요. 그런데 숫자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주식시장에 언어는 없는가? 있어.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즘은 이제 실시간 번역이 되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다 나오는 게 뭐예요? 영어. 차트예요. 차트. 그게 주식시장의 언어예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저 30년 경험으로서 차트를 이해하면 주식하지 말아요. 차트는요. 주식시장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를 모르고 우리가 아름다운 시나 소설을 쓸 수 없잖아요. 사실 한강 작가가 어휘력이 없는데 노벨상 타겠습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첫째는
첫째 뭐 패러다임 약간 추상적이니까 그걸 알고 흐름을 아셔야죠. 고차원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저하게 기업 내용을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위험스럽게 매매하는 게 뭐냐면 실효성 테마 쫓아다니는 것들이에요. 실효성 테마. 그건 정말 선수도 수익 내기 힘들고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실효성 테마는 펀더멘탈보다 뉴스 따르면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스러운 매매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일단 펀더멘탈이 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언어는 이 차트예요.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하나가 모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업 실적, 수급, 그 다음에 또 뭐 경제 여건, 그 회사의 앞으로 성장성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이것은 다 집중되는 차트예요. 이걸 뭘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성공 투자한다는 거? 저는 난센스라고 봅니다. 저도 뉴스 따라서 매매해봤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것이 베이스해야 되고 진짜 주식시장에 언어가 있다라면 바로 차트 기술적 지표고 그것을 가장 쉽게 수익을 가장 잘 나게 접근하는 게 뭘까요? 우리 유튜브에 아마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이. 바로 황금 100점 전략이에요. 이제 아시죠? 그럼 황금 100점 전략은 절대 고점에서 잡지 않습니다. 뉴스 따라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돌파 양봉, 장대 양봉, 적산명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익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점에 잡아요. 그러면서도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실계좌를 압도적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툴이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대박주 탄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누구나 다 대박주 한번 잡는 게 로망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것은 아무 때나 대박주가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패러다임 시프트에 부합하는 신성장주예요. 우월적 시장 지배력, 그러니까 독보적인 기술 얘기라든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나오네요. 펀더멘털을 구별해야 돼요. 항상 이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용비어 첨가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안 힘을세 곧좋고 여름 하나니. 펀더멘털의 튼튼한 종목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실효성 테마는 막 경비행기 운명처럼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이것은 펀더멘털이 되면은 결국 주가에서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테마가 뭘까요? 펀더멘탈이에요. 이게 이제 베이스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손을 타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모를 때 이때 바로 대박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황금 100점에서 잘 잡고요. 가장 중요한 게 미래를 보자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 장. 향후 상승이 예상되는. 향후 상승은 뭐예요? 미래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종목을 노리시라는 건데 우리는 이미 오른 종목, 급등 차트, 뉴스 나오는 거. 그러면 자꾸 눈에 들어오시면 많이 계시죠? 아마 내일부터 당장, 내일은 뭐 장이 안 열리니까 그렇지만 이제 8월, 좀 월요일부터 그런 매매 좀 안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철저히 저점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점 잡으면 대부분의 계단식 대상승 파동을 전개가 돼요. 그러면서 시장 대비 압도적인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슬로건이 아까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신기 행복 사랑도 있지만 이걸 좋아해요. 남들보다 더 크게 먹자는 겁니다. 압도적. 그럼 지금부터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아주 문의라고 아주 바쁘신데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부터 그러면 야, 너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좀 보여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박주 탄생의 자격 만나 틀리나 보세요. 그때 했지만 매 달마다 지금 8월 달이잖아요. 아까 우리 회장님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HJ 중고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지금 8월 달, 1월 달은 1일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 일주일 동안 벌써 급등한 대박주 탄생했어요. 이거 황금백점 전략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1월 달부터 지금부터 시리즈로 보여드릴게요. 뭐 시간이 제가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할게요. 다른 거 안 해도 좋아요. 이걸 아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특히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이따 제가 무반에서 속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남들이 안 볼 때 소위 말해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께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하는 게, 이런 종목들이 제가 오늘 열심히 공부한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들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서 MNC 솔루션. 지금이야 MNC 솔루션 많이 올려. 방산 부품이요? 다 아실 거예요. 그때는 모르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1월 2일 날 좋은 정보의 아침 공방을 비롯해서 낮 황매기 시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신고가 350% 올랐어요. 자, 그럼 잘해 보실까요? 역시 신기상정이었네요. 이런 거 매매하면 안 된다고 많이 방송 듣고 교육 들으셨죠? 역설적으로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350% 수익 날 종목을 그들은 매매하지 말라고 그래요. 암요. 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산대요? 스포트라이트 받고 뉴스 나오고 그런 것들 막 뜰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더 높게 팔면 되죠. 일견 맞는 얘기 같습니다. 저는 그걸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맞다는 게 아니고요. 다 여러분들 그 매매 잘하시고 스타일이면 그렇게 매매해 보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매매 하셔서 이렇게 350%짜리를 편하게 매매하면서 놓치는 게 좋아요. 그런 게 그냥 하루하루 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바로 빌딩 설계자들이 매매하는 그런 맥점인 겁니다. 내용 알고. 자, 그 두 번째. 또 1월 달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실전 매매나 방송 다 여러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옹크크로스가 했습니다. 이것도 생소하네. 낯서네. 낯서네. 1월 3일 날 제가 아침 방송이, 물론 아침 방송뿐만 아니라 황미끼 코너에서 말씀드렸고, 그냥 40일 동안 152%나 올랐어요. 이것도 의뢰예요. 잘해 보실까요? 자, 제가 신규 상장주에서 좀 이렇게 경계하시는 분들,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부대뿌로 첫날부터 달아가는 거 아니에요. 힘이 빠지고 그들이 소위 말해서 곡소리 날 때, 이게 무혈 입성하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판토막 났죠? 이때는요, 이제 이거 보고, 자, 봐라! 신규 상장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미 지난 패보고. 그러면, 맞아. 그 전문가님 말이 맞아. 우리 이때 들어가요. 이때 절대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이때 들어가는 것은 좀 플래시한 거고, 이때 들어가면은 영리하신 거죠. 이때부터 152%나 올랐다. 좀 특이하죠? 다시 한번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자리에서 그분들은 매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매수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자리에서 혼자 매매가 됐겠나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중들이 가는 뉴스 따라가서는 가시밭길에 가는 거고, 대중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죠. 2월 달 또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옹코닉 테라피틱스예요. 옹코 형제라고 이제 유명하는데, 이건 2월 3일부터 황매기 시간, 그 다음에 또 아침 방송, 계속 저는 되는 종목들은 저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코 보정하고 또 내수파립이 성장 모멘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2월 달 자리가 이런 자리였고요. 결정적으로 가장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이 급등했을 때가 이럴 때였어요.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럴 때 여러분들 누가 살아합니까? 아마 유일할 거래요. 좋은 정보만요. 119% 이때 보세요. 사실 이때 좀 많은 분들이 이걸 못 견디고 빠이빠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디오 하고 어디로 갔어요? 예, 대선 테마요. 인맥 테마요. 정말이에요. 오늘 우리 해외내근 문내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재밌죠? 주스 재밌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떠난 자리 어디로 떠났을까? 가시밭길 찾아서 위험스러운 거 119%나 급하게 오르더라. 상한가, 이것도 뭐 장중 상한가 뽑으면서 그렇게 가더라. 참 신기하죠? 이제 신기한 거 느끼시죠, 해내크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모른다니까. 그 유명한 우리 이제 에르 무술사하고 비슷한 에로코스트 종목이 있어요. 이것은 바이블이에요. 봐요.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로코스예요. 음선 5개에서도 1, 2, 3, 3일 동안 26%. 아니, 3일 동안 26%를 그분들은 장기에서 쫄이라는 거 아시죠? 왕이 있고 쫄이야. 쫄은 별로 쓸모없고 그거거든. 중국 그 유학 같은 걸 잘할까? 쫄이 있어. 쫄을 봐. 26%는 쫄로 봐. 급등 차트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또 한번 보게 되면은 26%가 3일 동안
그분들 급등 차트가 아니니까 조리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계좌가 늘어나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양양 아파트 이피소멸치 이거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그 이름하여 밤양갱 패턴. 정말 안 좋을 때 빅히트를 친 종목입니다. 뭐 이게 다 아실 거고. 그냥 자꾸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들어서 그 유명한 이제 화장품 여기저기서 이제 막 회자가 되죠. APR이 있습니다. 이건 4월 9일 날 황금 맥점 전략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자, 272%입니다. 4월 9일이죠. 5, 6, 7, 8. 딱 4개월 만에. 이것은 누구나 편하게 수익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PR이 화장품에서 탑티어로 가죠. 우리가 공략한 게 탑티어 3종목이 있는데 APR, 실리콘2, 그 다음에 또 달바였습니다. APR 보실까요? 61선 지지받고 양양음 패턴이에요. 이때 뉴스 안 나오죠. 다음에 양음 패턴이에요. 1편에서 밀집이에요. 이때 저도 깜놀했어요. 왜? 이때 실적이 나와요. 자, 황금 맥점 전략은 남들이 안 볼 때, 뉴스 타지 않을 때, 뉴스보다 앞서서 먼저 우리한테 자꾸 매수 신호를 알려줘요. 그들은 외면합니다. 압류, 뉴스 나올 때 따라다니셔야죠. 그것도 인정해요. 자, 뉴스 나오고 이때 우리가 정확히 62,600원대였고 이때가 얼마냐 9만 원대였을 거예요. 이거 잘 안 보이는데 9만 원 안 보이는데 이때 매수 누가 수익이 달랄까요? 50% 먹고 먼저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이때에서 근근히 가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어제까지 깔끔히 272% 이렇게 올랐네요. 참 보람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완전 저점에서 잡으세요. 272%입니다. 이거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예, 이것은 제가 황금 백점 전략에서 이거 방송 종목이니까 그다음에 실리콘2도 있죠.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온라인 그 화장품 쇼핑몰로 운영하는 그런 회사인데 글로벌하게 한 150개. 이거 봐요. 상승을 눌리면서 양음 패턴이죠. 2% 밀집이죠. 신기하죠. 이것도 132%나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제 5월 달 들어서 한택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4월 8일부터 집중했던 종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실래요? 양양음 패턴. 이날 매수가 들어가죠. 조금 속임수 음선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가파른 상승이 오르잖아요. 아까 우리 해는캔 안정되게 오른다고 그랬죠. 한택도 식인상장주예요.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와요. 이런 게 케이스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압도적인 수익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때가 압도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인데 시장에서는 얘기 안 해요. 이때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단기간 58%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달바 글로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정보의 아침 공방 코너. 뭐 월요일에도 제가 8시 한 10분부터 출연하고 목요일에도 꼭 시장에 출연하는데 요거 하고 그다음에 또 황미길 코너도 동시 패션으로 동시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달바 보실까요? 그 자리 보세요. 얼라?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거 한티가 아니라 달바인데. 예. 이거 뭐 좀 약간 잘못됐네요. 그래서 달바 글로벌도 73% 올랐어요. 어제 시간에서 내린 건 왜 그럴까요? 저는 25만 원 근처에서 올 매도시켰습니다. 그거 이따 내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잘 안 나왔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바로 7월 달에 뜨끈뜨끈한 거죠. 바로 NHN KCP가 있습니다. 음선 5개짜리를 노려라. 또 나오네요.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서 숨은 진주였죠. 상승감에 눌림, 음봉 5개. 야, 근데 어떻게 여기서 갭상승 61%나 오르냐? 요즘 재밌는 게 있어요. 프리마켓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11,800원에 매수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남들 그냥 늘 뉴스 나서 쫓아다닐 때 2모작, 3모작을 합니다. 먹고 또 먹고. 그래서 우리 슬로건이 바로 그건데.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HJ 중공업입니다. 이것은 준산 4일 동안 60%나 강한 상승 흐름이 일어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런 것들이 음선 5개짜리 공략한 거다. 하나 오션, 아침 방송에 여러분 추천자 36% 올랐죠? 그 다음에 이걸 주목해가지고 굉장히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AS로 들어가죠. 시간 없으니까. 네. 네. AS 들어볼 종목을 아니, 네. 네. AS에 앞서서 제가 이것은 생략하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한번 요것만 하고 APR 272% 이게 핫했잖아요. 뷰티 최저점 서점이었죠. 그 누가 아마 그 반론 제기 못할 거래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주가 오늘 제가 준비됐으니까 무방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해요. 네, 이 무료 공개 방송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AS 챙겨봐야 될 텐데 TLB 그리고 아우토크립트 이 두 종목이 다 너무 잘 움직여줬거든요. 추가 네. 전략 궁금해집니다, 위원님. 어떻게 챙겨볼까요? TLB는 차트만 보면서 아까 제가 이제 기업 내용 설명드렸으니까 네. 소캠에서 이건 뭐 1차 3만 원까지 무난할 거예요. 3만 원에서 일정 부분 입절하시고요. 두 번째 아우토크립트는 이것은 다시 한번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이게 차량용 보안 그런 업체인데 이것이 이제 8월 한 14일부터 이게 시행이 될 거예요. 이것은 꾸준히 보시면서 저는 롱통으로 보시게 되면 한 2만 5천 원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AS 드릴게요. 네, AS 전략 챙겨봤고요. 이어서는 다음 주 또 우리 시장 어떤 종목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프로테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무방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 공개 방송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예고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 시리즈로 딱 말씀드렸죠. 뭔가 느낌이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아, 내가 못 본 종목, 방송 타지 않은 종목, 그래도 좋은 정보 선장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구나. 저는 지난 것을 복귀하면서 제가 잘했죠? 수고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옆집 아저씨입니다. 다음 종목을 잡자는 거예요. 저를 신뢰하신다면 오늘 무방 꼭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 종목이지만 위원님은 잘 깨고 있는 그런 종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공개 방송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는 이분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이 뭐 지수가 나빴다라는 건 아닌데 살아남은 사람만 살아남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네. 어떤 종목들이 살아남았을지 종목 분석부터 도와주실까요? 그렇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살아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주식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고점에 살 수도 있고 저점에 살 수도 있지만 이게 살아있는 주식이라면 기다릴 수 있고 죽어있는 주식이면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가장 큰 약점이 몇 가지가 있지만 자,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약점은 이런 거죠. 네. 자금의 한계. 그죠? 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내려가더라도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소위 말해서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타기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금, 그리고 우리 기관 조정.
우리 기간 조정을 겪다 보면 요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어떤 특정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매일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매수한 종목이 하루 쉬거나 이틀 쉬면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간 조정을 우리가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떤 자금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의 두 가지가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의 문제라는 거죠. 자금이 적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조정을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나가려면 항상 시장이 좋든 나쁘든 풀베팅보다는 이제 현금이 어느 정도 보유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실제 매매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알테오젠인데요. 우리가 알테오젠에 대한 그런 기술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뭐 한국과 미국, 일본, 뭐 다양한 나라에 지금 특허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 하이브로자임이라는 이 플랫폼이 결국은 엄청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머크라든지 이제 대형 기획 제약사들이 선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저평가다, 고평가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따로 없지만 과연 이 종목이 앞으로 실제 실적이 나오는 구간까지는 아직 멀리 있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조정받고 올라가면서 조정받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적정한 시점 되면은 다시 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굉장히 중장기로 우리가 끌고 간다면은 목표가를 확실하게 책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좀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 신호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라는 거는 어떻게 판단하냐. 꼭 반드시 양봉이 나와야지만 신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렸냐. 이게 가장 핵심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조정을 끝내는 이런 핵심 구간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진다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준다. 그죠? 거래가 많이 줄고 그리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우리 소위 말해서 도지 형태. 네. 이게 이제 주봉이긴 하지만 그 주의 상승과 하락의 진폭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래가 줄면서 이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잡힌다는 거죠. 항상 브레이크가 잡힐 때는 거래가 줄고, 그죠? 거래가 줄고 가격의 변동성이 적어진다. 그러면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고, 다시 또 거래가 줄고 변동폭이 적어지면 다시 한번 상승. 지금도 보시면은 알테오젠이 2주 동안의 조정을 거치고 나서 거래가 줄면서, 그죠? 거래가 줄면서 다시 한번 시가와 종가가 유사한, 그러니까 월요일 시작했을 때와 금요일 날 종가가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런 조정 구간이 바로 이제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또 한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면은 제약바이오 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약바이오를 그래서 우리가 멀리 끝까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은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그런 관세 협상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어떤 거고 수혜가 아니라 거기서 부담감을 갖고 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 그런 걸 좀 세분화 시켜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시지만 우리가 자동차가 원래 우리는 FTA이기 때문에 무관세로 들어갔었고 일본과 유럽은 자동차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은 관세를 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동등한 상태가 됐다는 건 우리는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해서 똑같이 15% 관세를 물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일본 차나 유럽 차보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뿐더러 가격을 만약에 낮춘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줄겠죠. 그래서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그런 영업이익을 보면 전체 매출의 영업이익이 10% 이하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가 15%가 주어진다면은 굉장히 매출이 감소할 수 있고 영업이익도 감소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서 프리한 그런 그리고 또 앞으로의 영업이익을 많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는 뭐냐? 바로 저런 화장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 플랫폼 회사인데요. 이제 청담글로벌이라든지 실리콘2 뭐 이런 회사들은 화장품 그런 어떤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또 화장품 업계도 앞으로의 중국의 판로를 더 개척할 것이다. 우리가 미국의 수출량이 역대 최고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근데 앞으로 이제 세금을 낸다고 하면 관세를 낸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 영업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판로를 개척하고 시장을 확대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그거는 어디냐? 그건 바로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아이템들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여행에 덧붙인다면 우리가 저가항공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섹터들이 아무래도 방향성 자체가 수출 방향이 이제 중국으로 가고 앞으로 그쪽에 확대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오히려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청담글로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강하게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피크 찍었지만 또 조정받고 자 이런 과정에서 그럼 과연 전반적인 화장품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담글로벌의 상승세는 잠깐 조정을 받고 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바로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또 다시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존의 화장품들 중에서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이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볼까요? 자, 주봉 상태를 보니까 이때 대량 거래 물량이 들어온 이후에 거래가 이만큼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매도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우주선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요 근처에서 아마 9,000원대 후반? 네,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아마 장기간 하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다. 일단 1차적으로는 12,000원 정도를 여기서 6,000원에 출발했기 때문에 12,000원이 1차 목표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뭐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제2의 알테오젠 뭐 펩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일라이 릴리가 급락을 한번 했었죠. 근데 일라이 릴리가 급락을 했는데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바로 펩톤입니다. 주가가 전혀 영향을 안 받죠. 네, 일라이 릴리가 빠지던 올라가던 뭐 그걸 관심이 없습니다. 이 회사의 그 기술력으로 12월 달까지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결정이 날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8월이니까 12월까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한 3, 4개월 지나면은 바로 우리가 또 겨울이 오는데 이때 전까지 아마 펩톤이 계약을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가시가 되려면 아마 10월이나 뭐 그 정도면 바로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 회사의 기술력도 마찬가지로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불릴 만큼 그만큼 기술력이 확실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다시 한번 요 박스권을 언제 돌파하실 것인가 요것만 노리고 있죠. 뭐 저는 제가 보기엔 다음 주면은 바로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거가 어디 있냐? 자, 주봉을 보시면 나오죠. 주봉을 보시면은 이 대량 거래가 실린 이 양봉 그다음에 주봉상 2주째 조정받고 이번 주에 다시 올려주는. 그래서 이번 주에 일라이 릴리가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이 없다. 다음 주는 아마 여기쯤 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충분히 50만 원대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죠. 펩톤을 여러분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 앞으로의 시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가 단기적인 악재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는 결국 이제 펩톤이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또 이제 관세와 전혀 무관한 그런 종목. 자,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있어서 이 관세가 앞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좌우할 텐데 최근에 가장 안 가는 종목들이 뭐냐면은 바로 현대차. 안 가죠. 네. 현대차가 안 가고 있고 뭐 기아 네, 이런 종목들은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관세 때문에 매출이 줄거나 영업이익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섹터. 네. 이게 바로 현대차와 기아라는 거죠. 기아. 그래서 이런 쪽의 섹터를 배제한다면은 우리가 관세랑 전혀 무관한 트럼프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의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거기서 우리가 어떤 회담의 그 의제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그거는 뭐 당연히 북한과의 관계, 뭐 핵에 관련된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김여정이 이 핵 관련된 내용을 싹 빼버리고 도울 수 있는 거는 또 협상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오늘 금요일 날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관세랑 영향이 있나요?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현대차는 이 구간에서 하락하고 있죠. 그죠? 지금 보시면 완전히 그 현대차와 전혀 반대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좋은 사람들이 펀더멘탈이 좋아지냐 딱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갖다가 남북 경협이라고 하죠. 네. 경제 협력인데 뭐 당장 북한과 우리나라가 경제 협력을 할 게 그닥 없습니다. 그냥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실질적인 펀더멘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회사가 영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죠. 네, 주가 상승에 대한 수익.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바닥권에서 큰 조정받고 가파르게 올라오죠.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도 이거는 그냥 3,000원 정도는 일단 갈 수 있다라고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3,000원 금방 갈 것처럼 보이죠. 네, 벌써 이제 바로 어제 2,380원을 찍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공략할 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안 움직일 때 제발 좀 사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4주, 5주 연속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트럼프는 북한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조정을 받을 때도 계속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지만 근데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이슈가 끝나지가 않았죠. 그래서 아직 한국과 미국의 회담도 남아있고 그 전에 의제도 다룰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북한과의 관련된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 우리가 기준을 볼 때 주봉상 상승에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물량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들이 여기서 묶여 있는 그 거래들이 이제 출발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자, 우리가 그런 걸 좀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다음 주에 조정을 안 하고 그냥 2,500원 쪽으로 바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5주선이 좀 가파르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을 만약에 여기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이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들이 빨리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하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권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12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우리가 뭐 IT나 이런 반도체에 투자해서 수익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투자 대비 가성비가 높은 투자가 되겠죠.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꾸준히 또 설명드렸던 육가공 업체 선진. 자, 우리가 미국의 그 연령 제한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이미 거기서는 더 추가적인 수입은 안 되지만 돼지고기 육가공 이거는 이제 이 회사가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종목인데 우리가 PBR로 따지면 어제 기준으로 해서 0.66이에요. 네, 0.66.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0.7이 안 되고 저 위에서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0.78, 네, 그 정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차트를 설명드릴 때는 단기간에 일봉과 주봉에 대한 설명드리지만 월봉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올라갔던 사례를 보면 충분히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 자, 아주 예술적으로 조정을 잘 받았죠. 2주 동안에 음봉이 나오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지난주에 양봉이 나왔다. 만약에 여기서 다음 주에 하락하는 음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빨리 팔고 나와야 돼요. 근데 다음 주에 여기서 이전 고점, 그러니까 지난주 고점을 돌파하면서 조금만 더 올라와 준다면은 이거는 바로 이제 19,800원까지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구간은 굉장히 조정을 잘 받은 상태에서 이 구간의 거래량이 극도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보시다시피 이 대량 거래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대량 거래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관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관세랑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관세랑 관련이 없는 대북 섹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뭐 중국 쪽을 겨냥한 화장품 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우리가 하반기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섹터들이죠. 우리가 지금도 자동차, IT 이런 반도체 막 이런 데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면 이런 우리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놓친다는 거죠. 근데 더진 같은 경우에 상장에서 이 초기 구간에서도 포착이 됐던 거고 다시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또 포착이 됐었고 또 여기서 또 재매수해가지고 다시 또 포착이 됐는데 여기 이제 화살표가 하나 빠졌네요. 자, 이 구간에서 지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구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평선들이 모이고 있는 그런 구간. 그죠? 여기서 이평선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또 여기서 이평선들이 모였을 때 이평선이 모여서 쏘고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겠죠. 저런 데를 이제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급락을 하거나 또는 급등을 하거나. 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서 정청래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게, 그분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다음 주에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당대표가 확정되고 나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횡보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의 에너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바로 에너지가 모인 구간, 5일선, 11선, 21선, 41선까지 다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변곡점이 되겠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확연하게 다음 주에 가겠다 안 가겠다가 딱 나와 있죠. 그죠? 거래가 줄은 주봉, 그리고 거기다가 또 양봉까지. 그리고 4주 연속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 동안 이 4주 연속 거래가 줄었죠. 근데 거래가 많이 줄었을 때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폭발하는 구간이다.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딱 답이 나와 있죠. 조정을 받다가 거래가 극도로 줄으면 그 다음 주에 극도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한다. 바로 이 구간이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안 가고 한 번 더 줄었다. 네, 한 번 더 안 가고 한 주를 더 버텼다면 반드시 거래량은 더 줄게 돼 있죠. 지난주에 거래량이 2,200만 주인데 아마 저러다가 한 1,000만 주 이하로 내려가면 뭐 그 다음 주에는 뭐 다시 한번 강하게 폭발할 가능성이 많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캔들을 보지 말고 거래량을 보시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바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지. 네, 그거를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종목은 이제 태웅인데요. 태웅은 이런 철강을 갖다가 이제 두드려서 또 압축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철강 제품, 이걸 단조라고 하는데요. 단조가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해상풍력, 그리고 원전, 네, 그런 데도 쓰이고, 뭐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태웅이 하는 일은 여러 군데 쓰인다는 게 또 장점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이 부각될 때 태용이 같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 바닥을 보시면은 아직도 이 대량 거래들이 눈에 딱 보이죠. 그러니까 이 대량 거래가 여기서 올라가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대량 거래가 나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거래만 줄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피크를 찍을 때는 어느 구간인지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네, 거기서 얼마나 거래가 터지느냐가 이 종목의 마지막 피날레가 되지 않을까. 아직은 굉장히 조정 잘 받으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전혀 이탈한 게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플랫 조정, 우리가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실제로는 올라오면서 이 구간에서 네, 이것도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주봉 상태를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니까 신고점은 돌파를 해놨고 차익 신호도 좀 나왔지만 5주선 이탈이 전혀 없다. 그럼 뭐 다음 주에도 바로 이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종목도 거의 4주 연속, 5주 연속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봐도 살 수 있다는 거. 다음 주에도 보시면은 뭐 당연히 빠지지 않고 움직인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종목 요즘에 굉장히 핫한 종목 하나오션입니다. 우리가 조선주 미국과의 그런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거기에 이제 핵심으로 미국이 원하는 건 사실은 그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관세 협상은 뭐 제가 분석하는 게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유럽과 일본보다 더 비싸게 더 많이 관세를 받을 생각보다는 우리한테 얻어내고자 하는 거는 관세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조선 분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마가스 프로젝트 이제 조선업을 더 이제 미국에 맞게끔 더 키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 회사가 바로 이제 하나오션입니다. 근데 하나오션은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속도감이 늦긴 하지만 그죠? 속도감이 늦긴 하지만 이럴 때가 저로의 매수 찬스다, 여러분들. 여기서 매도가 만약에 나왔다면은 거래가 많이 증가했을 텐데 지금 5주선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이 막 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량들을 외국인 기관들도 팔려면 여기서 밑으로 던져서 팔지 않겠죠? 당연히 끌어올릴 겁니다. 11만 9,400원을 찍었으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면 한 14만 원대 후반? 뭐 거기까지 찍어서 끌어올려서 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네,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거래가 많이 줄었죠? 많이 줄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과정에 있고 5주 연속 양봉을 띄웠다. 뭐 저 때 처음에 초기에 올라올 때는 6주 연속 양봉도 나왔는데 지금과는 오히려 지난주에 이런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도 일종의 조정이죠. 네, 저런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아마 조선 사업에 이제 투자가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지금도 어찌 보면 시작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방산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방산주는 방산주대로 미국이 방산 품목에 대한 그런 어떤 사업들이 우리나라 때문에 매출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방산 산업은 우리나라에 타격이 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만큼 미국이 뺏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조금 이제 방산 쪽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또 화장품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에이블 CNC 이것도 기관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서 이 구간에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사야 된다. 그리고 지금 5일 연속 일주일 내내 양봉을 띄우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구간에서 누가 샀냐? 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5구간에서 다 기관이 샀습니다. 네. 자, 에이블 CNC를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생방송에서 역대급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종목 그리고 월봉상 완전히 바닥에서 물량이 들어온 종목 그 종목으로 설명드린 게 바로 에이블 CNC인데요. 에이블 CNC가 지금 차트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과거에 6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6만 원짜리가 지금 이제 1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뭐 이런 시장이 좋아지려면 코스피가 5천 시대에 가려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순환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순환매의 핵심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고점 대비 뭐 10분의 1 토막, 뭐 5분의 1 토막 이렇게 된 종목들이
끌어올리기가 좋다. 그럼 결국은 지수가 올라갈 때 이런 바닥주들이 올라가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6일 연속 양봉이네요. 6일 연속 양봉. 네, 다음 주에도 저는 이 종목이 계속해서 유효하다. 뭐 거래량이 없죠. 이때 대량 거래가 실린 시점. 네, 이 시점부터 계속 올라간다. 제가 선진이라는 종목을 처음에 말씀드릴 때 구간이 딱 이런 구간이었죠. 그죠? 선진 종목 드릴 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3년 만에 터졌고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100%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바닥권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한 29%, 30% 정도, 네, 35%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부터가 시작이 돼서 대략적으로 이 8,000원 구간에 100%면 거의 한 16,000원 정도 되죠. 네, 거기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이제 화장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 자, 에이블 CNC의 주봉을 보니까 지난주에 그나마 그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이 좀 가파라 보이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5주선, 5일선에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조선 기자재인데요. 우리가 조선 기자재 하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태광이라든지 뭐 지금 보여드렸던 일승이라든지 뭐 STX 엔진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조선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승이라는 종목 보면은 조정이 굉장히 길었죠. 네, 이런 조정 과정 중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 네,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중요한 거는 이날 상한가를 도달했었어요. 근데 상한가를 갔다가 밀렸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종목이 여기서 매수를 더 하려고 한다면은 상한가를 닫지 않죠. 상한가를 닫는다는 거는 그 다음날 팔아버리기 위한 전략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를 닫지 않았다는 거는 다시 한번 물량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게 바로 조선 기자재입니다. 주봉 상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박스권이라고 봤을 때 이 박스권이 돌파되면은 이제 10,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조선 기자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도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내용들 지금 하나오션이라든지 좋은 사람들 이거 다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상한가에 도달했는데요. 지금도 상한가에 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미리 사서 상한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차별화 장세 속에서 살아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 그리고 상한가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방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 현명한 매매 전략을 잡기 위해선 우선 AS 전략부터 한번 챙겨봐야겠죠.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습니다. 이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 중국의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좀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기대감 자체가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 구간에서의 추가 전략 어떻게 한번 챙겨볼까요? 네, 오늘 이제 좀 전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화장품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그야말로 자동차 빼고 화장품 이렇게 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 뭐 중국의 이게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굉장히 화장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그런 이 화장품에 대해서 과거부터 올라왔을 때 중국에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오면 화장품이 올라왔고 면세점이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된다. 특히나 이제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한국 화장품 제조뿐만 아니라 뭐 면세점 관련된 토니몬이라든지 뭐 잉그루드랩이라든지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6월 20일 날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우상향할 때
지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아마 8만 원 정도까지 가도 아마 매물대가 형성되지 거기가 8만 원대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향 매출 비중이 비교적 큰 좀 이 화장품 섹터 내에서의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은데 한국 화장품 제조는 아직 상방에 여러 개 남아있는 종목이니만큼 조금 더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삼성 E&A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뉴스가 좀 하나 나왔는데 인도네시아 LNG 플랜트 설계 수주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기대감을 실어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이제 삼성 E&A는 아무래도 이 중동 지역이라든지 다양한 쪽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이 종목도 제가 물량 하나만 보고 2월 달에 대량 거래가 발생한 게 수년 만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다. 우리가 투트랙 전략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종목들, 상승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을 가져가야 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단기 급등주도 우리가 노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삼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섹터들이죠. 지금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잘 하고 있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전 고점이 37,000원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뭐 일단 1차적인 목표는 33,0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최근에 이 시장에서 투트랙 전략을 계속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그 가운데 이렇게 추세 타고 움직이는 종목도 한 가지 전략으로 한번 챙겨봐야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또 관심을 둬야 될 종목 전략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제 푸틴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로 했는데 알래스카에서 지금 이제 종전 합의를 보기 위한 그런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종전 합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죠.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SI 스틸텍이라든지 뭐 SG라든지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새롭게 상장한 종목 중에 NRB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모듈러 주택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모듈러 주택이 우리가 단층, 뭐 1층짜리 이런 모듈러 주택이 아니라 이 회사는 굉장히 고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 회사가 모듈러 주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발 그리고 설계 그리고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상장한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아서 지금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9,800원, 손절가는 1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NRB가 19,800원 선까지의 상방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역시나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난 뒤에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는데 위원님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어제도 이제 큐력스 바이오 시스템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제 그렇게 상한가가 가는 종목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조선기자재, 조선주,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북주, 화장품,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섹터니까 여러분들이 돈의 흐름을 어디서 파악하느냐,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해야지만 아무래도 이제 투자 대비 가성비가 높아집니다. 네, 자동차라든지 이런 관세와 관련된 종목 외에 훨씬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우리가 코스피 5천 시대까지 끌고 간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계좌가 굉장히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앞으로의 그 코스피 5천 시대에 맞는 그런 전략 그리고 다음 주에도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개 방송을 시청하는 것 역시나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상한가 종목들을 잘 선점하려면 실시간 유연한 대응이 좀 중요하잖아요. 소통 창구도 마련되어 있다던데. 네, QR코드로 입장을 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공개 어떤 소통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아침에 뭐 국제적인 시황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시황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어떤 대응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없는 내용들까지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통해서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상한가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있는 지금 이 공개 방송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방송 끝나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